자식과 헤어지거나 자식에게 소홀했던 부모가 성공한 자식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작년 11월 사망한 고 구하라 씨의 상속을 둘러싸고 친모 그리고 친오빠가 이제 공방을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청원이 10만 명 이상 이제 동의를 받아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법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배경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 구하라 씨 남매인데 오빠하고 둘이 있었는데 19살이고 11살이고 9살일 때 친모는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나서 애들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 등을 모두 포기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 애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에 돌연히 이제 나타나서 구하라 씨가 이제 연예인으로서 좀 벌어둔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재산,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매각한 거에 절반을 나한테 달라. 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된 것 같아요. 이 청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민법상의 상속 결격 사유 중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또 이거네 해태한 자 이런 말 또 꼭 이런 말 쓰더라고요. 법정에서 민법상 기여분 제도 중에 다른 공동 상속인에 비하여라는 문구 그러니까 비교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양육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청원 내용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네. 일단 상속 결격이라는 건 상속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상속 결격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현재 민법상으로는 직계 존속 그러니까 상속을 물려주려고 하는 분 또는 그 직계에 있는 존속 뭐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을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좀 폐륜적 행위죠. 또는 유언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유언 집행이나 유언 의사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또는 그걸 조작하거나 위조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했을 때 이제 결격,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비속 방향으로는 아예 없는 거네요. 그런 것은 뭐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수직적 이런 법적 사고방식 가졌으니까 아래는 뭐 그렇게 고려를 못했죠. 아래가 위로 올라가는 지금 방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위에서 아래를 물려주는 네. 개념이니까 네.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 여기 청원하고 있는 내용은 부모이지만 양육을 제대로 못했거나 또는 부모님을 제대로 못 모셨다. 부모님에 대한 부양 없는 또는 뭐 효도라고까지는 못해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이런 것들은 결격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기여분 제도에 관한 것인데 우리 민법에는 공동 상속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같이 살고 또 이제 간호를 통해 가지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이제 재산을 계속 보존시키고 또는 계산이 증가하는데 어떤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인정해서 상속분 이게 재산을 산정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 몫을 먼저 좀 떼어주자 이런 게 기여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조항 중에는 보면은 특별히 기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 기여라는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이제 쉽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이번 청원 내용 중에서는 보면은 기여분 제도 중에서 이제 조항에 문구를 추가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 특별히 기여 부분 대신에 다른 공동 상속인에 비하여라고 해서 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 그럼 상대적으로 하면은 누군가는 인정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이 확률이 더 높아지는. 위험한 표현이에요. 상대평가 그렇죠. 개념이 들어가는 특정의 상속인들 사이에서의 상대평가인데 다 같이 못할 수도 있고 다 너무 잘해.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청원 내용에 따라서 입법이 된다면 구하라 씨의 친모와 친오빠가 각각 얼마나 상속받게 될까요? 엄마가 순위가 빨라요. 그러니까요. 오빠는 사실은 엄마가 들어오면 못 받아요. 엄마가 상속 포기를 해야 오빠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엄마가 상속 포기를 하지 않게 되면 오빠는 상속 순위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현재 민법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고요. 소급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재산권과 관련된 상속권도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이미 소급 입법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걸 금지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결국은 엄마에게 계속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희한한 게 친모가 모든 상속 재산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생전에 매각한 부동산 금액의 절반만 요구를 했어요. 이건 뭐 추정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양심? 제가 생각할 때는 뭐야 좀 눈치? 양심상 그러지 않았나. 그래도 엄마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사실 부양을 해 애를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알았을 텐데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자기가 상속권이 있다고 해서 다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염치에 없으니까 그래도 법적으로는 다 온전히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양심상 더 이상 내가 반만 가져오겠다 한 게 아닐까라는 정도 이제 추측을 합니다. 법적 의미는 없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입법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하진 않을 거고 이제 법제처나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네. 해당되는 문구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긴 있을 거예요. 지금 상태로 보면 이제 폐륜이라는 게 과거에는 아까 뭐 존속을 이쪽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아래쪽으로도 폐륜적인 행위라는 것은 부모로서의 폐륜 행위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물적으로 그걸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을 때만 개입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구 조정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반영을 할 필요성은 상당히 존재할 것 같아서 이 입법안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 문제하고 직접 관련은 네. 없지만 그 최진실 씨의 사건에서 발생했던 문제로 인해서 음. 엄마의 성, 본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성본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런 네.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판례 내용이 있는데, 본 내용은 이제 기여분 제도와 관련된 거긴 해요. 종전에 이제 기여분 제도는 공동 상속인, 즉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만 기여분을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자녀 딸을 이제 버리다시피 한 이제 아빠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딸이 사망하니까 같이 살고 있던 엄마한테 나타나가지고 자기 목 절반을 달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아빠가 자녀도 돌보지 않고 떠나가 놓고는 나중에 딸이 죽었다고 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빠는 상속 결격자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의 재산권을 뭐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이 엄마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그동안에 이 딸에 대해서 양육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분으로 해서 먼저 인정을 해서 빼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그 자녀가 죽고 상속 재산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동일하게 이제 상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 이제 반반 나누게끔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불효자가 상속받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상속인에서 뭐 제외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 제도상으로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니까 사회 일반인들이 지금 청원 나온 것처럼 그 개념을 이제 중시해서 서로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런 의무를 다 해야만 그에 따른 부차적인 효과로 상속 재산을 가져들 수도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게 이번 청원의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방금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효자라고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판례 유지가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여기서 친모는 이제 당연하게 결국은 상속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장례식장에 와서 지인들과 사진을 왜 찍으며 뭐 녹음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말들이 있던데 있죠. 이제 네. 이런 액션들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행동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뭐 생각이 예.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하라 오빠는 상속을 못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혹시 성립이 안 소송에 되니까. 들어가는 것도 성립이 안 되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송을 뭐 제기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제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할 때 모든 판결은 법조문에 이제 근거를 해서 네네네.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간혹씩 이제 그런 거에서 이 법조항에 근거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법조항이 헌법 여러 조항을 근거로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법 조항 자체에 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법 조항 자체로는 오빠가 제기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더라도 이 법 조항 자체가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이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이 헌법재판소에 바뀔 여지는 있을 수도 있거든. 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오빠가 패소하는 게 분명하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절차를 거치면 꼭 이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구하라 씨가 8살 때 일이라고 했거든요. 네. 엄마가 20을 낳은 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2000년 정도의 일이에요. 2000년 정도에 됐을 때 일이라면 사실은 IMF 직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97년. 그때 정도의 일이면 현재도 사실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쉽게 독립하지 못한 여성분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0년 전에는 사실 더 어려운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가 애들을 놓고 양육권도 포기하고 친권도 포기하고 재산 분할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연락 두절하고 20년을 살았어요. 그런 상태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의 기간 중에 구하라가 TV에 나온 건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10년 넘었죠. 만약 제가 그 엄마라면 10년 동안의 중에서 돈을 좀 잘 벌고 있을 때 나타났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욕 안 먹고 뭔가 더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했으면 상속받을 때 떳떳하게 받아도 될 거예요. 엄마 미안하다 네. 나타나서. 근데 또 그 할머니 기준문도 돌아가신 게 2011년, 뭐 12년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와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분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때의 그 8살, 구하라 8살 때의 상황이 이 여성분의 자리에 의해서만 발생된 문제일까? 그걸 그렇게 라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 생각해 볼 네. 문제가 있다는 사정이. 게 한 가지가 네. 있고 이 분이 행동한 거를 이제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쪽 얘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절반만 달라고 한 것도 사실은 완전히 욕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권리가 100%인데 난 반만 받을게. 네. 반이라도 좀 줄래? 나 좀 필요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욕먹어야 되는 건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이제 앞으로의 상속 결격에 대한 또는 기여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국회에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직접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비난을만 받아야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족 같은 경우 좀 이 친밀한 경우에 같은 경우는 즐거우면 같이 즐겁고 슬프면 같이 슬프고 어려우면 같이 어려운 게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엄마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엄마가 떠나간 요 아이들의 나이는 11살, 9살이에요. 얼마나 엄마를 많이 필요하는 시기예요. 그럴 때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리고 버려요. 그 이후에라도 내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라도 살펴보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나중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탐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구하라 씨가 살아있을 때 나타났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살아서 만약에 구하라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구하라 씨 입장에서 엄마 너무 미우니까 상대도 하지 않고 더 욕만 먹고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생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죽고 나서 그런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니까 그 재산의 일부라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고 봐서 저는 사실 구하라 씨 엄마 입장이 약간 부정적인 상당히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저는 두 사실 입장이 다 사실은 맞아. 가능하고 뭐 한쪽을 그냥 몰아세우는 건 말은 쉽지만 우리가 다 사실 디테일을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쪽의 입장씩 지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친모가 구하라 어머니가 이제 절반을 가져갔어요. 그럼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오빠한테 속하는 게 맞나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게 매각대금을 가지고 있는 게 오빠가 지금 다 가지고 그렇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 오빠가 지금은 원칙적으로 안 주려고 하는데 구하라 엄마 입장에서는 가져가려고 하면 내 거 달라고 하는데 지금 반만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구하라 엄마가 이기면은 오빠로부터 반을 뺏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이제 가져갈 텐데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오빠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빠가 어떤 특정한 법적인 권리가 생겨서 가지고 있는다기보다는 엄마가 반만 가져가셨으니까 반사적으로 오빠가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형태가 돼서 오빠가 실질적으로는 가지게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구하라 관련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 현재로서 논쟁적이지만 법적으로는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그냥 공분으로 몰고 가게 되는데 정확한 사실은 또 당사자 아니면 또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것들이 네. 잘 정리되고 보이는 하늘에서 좀 마음 편하게 쉬셨으면 네, 좋겠다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간단한 법률 상식은요.
알고만 있어도 원치 않는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